밤늦은 술자리,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시작된 대리운전. 대리운전자 15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리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사건 일인 조기원 씨.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더 열받게 만들고 2004년 6월 4일 밤 11시경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의뢰인과 회사 동료들은 차에서 내렸고 대리운전 기사는 주차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차가 후진하면서 의뢰인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사고 의뢰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현재 다친 다리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의뢰인은 기사를 고용한 상대방에게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치료비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피해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병원비나 그다음에 제 월급 지금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그 회사 생각만 하면은 막 안 아픈 머리가 아프고 가슴까지 아프거든요. 대리운전 기사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은 대리운전 업체에게도 있다. 상대방은 치료비 전액과 일실수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사건인 조기원 씨. 한편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건 상대방 서운 씨. 여기 손님이 여기 앉아 있었고 다친 분이 앉아 있었고 기사랑 같이 있었고 차는 이쪽에 주차된 상태였고 저희가 한 10분 정도 늦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 다친 분 모시고 병원으로 같이 갔어요. 병원으로. 사고 당시 기사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상대방은 다친 의뢰인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고 치료비까지 부담했다. 사고는 술에 취해 차로 달려던 의뢰인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다. 처음에 저희는 할 만큼 했고 병원을 데려갔고 치료도 해드렸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드린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저희한테 합의적으로 돈을 요구하셨고 무조건 돈만 뜯어내려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게 진짜 괘씸해서 저희는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사고의 책임은 의뢰인에게도 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할 수 없다. 의뢰인의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서운 씨. KB생활법정 오늘의 재판.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법원에서 다루기엔 경미한 생활 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본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04 TV생활법정 제84회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법정을 개정합니다. 의뢰인 지금 다친 부위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좀만 걸으면은 통증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통증이 다친 데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무릎부터 해가지고 발등까지 계속 지금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고 당시에 우리 상대방이 듣기로는 우리 의뢰인이 어느 정도 다쳤다고 들었습니까? 제가 처음 병원에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네.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근육이 좀 놀랬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근육이 놀랬으니까 일단 응급조치로 방깁술 해드리고 가지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네. 입원까지는 필요 없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차가 그 사고 당시의 그 차인데요. 저희 의뢰인은 차에서 내린 후 집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잘못 세워져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길래 저희 의뢰인과 친구들은 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똑바로 주차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대리운전 기사는 그대로 차를 세우면 될 것을 약 의뢰인과 2m 떨어진 전방에서 의뢰인이 등을 보이고 이 사고 난 차에 대해서 등을 보이고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운전 미숙으로 뒤에 주차한다는 것이 저희 의뢰인의 오른쪽 무릎을
차 뒷부분으로 치면서 저희 의뢰인이 다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 사고 당시에 의뢰인에 있었던 의뢰인의 동료들로부터 증언을 모아봤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뢰인의 동료를 만나봤습니다. 차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한 상태였어요. 주차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저기 피해자가 이 사이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끄러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찡긴 거예요, 다리를. 당시 의뢰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담당 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이제 무릎에 통증이 많이 있었고 무릎에 이제 멍이 들어 있었고 MRI를 한번 찍어서 뭐 십자인대나 반월성 연골판에 대한 검사를 해보기를 권유를 했으나 이제 보험이 안 되고 그 가해자랑 관계가 되지를 않아서 이처럼 의뢰인은 현재 상대방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월성 연골판, 십자인대, 측부인대 이제 이것이 이제 이상 있는 거 없는가를 검사를 하려면은 이제 MRI를 찍어야지만 정확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외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찍어보자는 얘기. 네, 일단 사고 당시의 정황은 상대방 업체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났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사고 당시에 차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주차를 할 때 갑자기 속도가 났죠. 예. 처음에 그 기사한테 그랬습니다. 저희 같이 술 먹었던 동기들하고 뭐라 했냐면 주차를 시키는데 주차를 못 하니까 좀 좋게 하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다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시동을 건과 동시에 차가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때려버리더라고요. 의뢰인은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까? 예. MRI 검사 같은 거는 제대로 했습니까? MRI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MRI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5만 원, 40만 원씩 하는데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제 돈 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났다면 그걸 예.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별로 그렇게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월급도 지금 안 나온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MRI를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술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평소보다 네. 더 조금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대방의 운전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예. 내려서 좀 그 상황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예. 우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내려서 후진하는 것을 봐준 겁니다. 그죠? 후진하는 것을 후진을- 봐준 적은 네. 없습니다. 후진하는 거 봐준 게 아닙니다. 여기가 경사진도로 맞지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일단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의뢰인이 옆에 서 계시다가 이 후진하는 차의 뒤에 위치하게 됐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갑자기 다시 시동을 하고 주차를 하면서 속도가 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처음이 아니라 한 번 삐뚤어져가지고 다시 한 번 하는 과정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은. 지금 상대편에서는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사 말만 듣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했었고 직접 있었습니다. 똑바로 차를 대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시동을 걸어가지고 주차를 시키려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저를 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네, 지금 사고를 냈던 운전기사 본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 쪽에서 계속 연락을 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잠정한 상태거든요. 연락이 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의뢰인 그 다친 그 다리가 예, 단순히 그 후진하는 차에 부딪힌 게 아니라 예. 후진하는 차 뒤에 주차돼 있던 차 사이에 다리가 끼게 된 거죠. 그러죠. 그렇다면 의뢰인의 그 위치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차와 차 이 바깥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진하는 차의 그 뒤에 주차돼 있던 차 사이에 의뢰인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죠? 아니죠. 아니 차와 차 사이에 다리가 끼셨으니까 차와 차 사이에 꼈는데 완전히 다리가 낀 게 아니라 이 다리만 꼈는데 아 어떻게 오른쪽 다리만 예. 끼었습니까? 예.
그래도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고 몸의 반은 예.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술 먹은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했으니까 비틀비틀 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뢰인은 일부러 그 사이로 주차를 봐주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죠. 그런 취지시네요. 예. 예. 우리 상대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굉장히 술 냄새가 심하게 났죠. 예.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상대방의 운전기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운전기사의 증언을 통해서 좀 더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증거 영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사고가 일어난 후 10여 분 정도 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다치신 분은 여기 앉아 있고요. 차 주인분은 여기 서갖고 이제 운전기사랑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한테 병원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저희도 이제 병원 데리고 갔거든요. 응급실에서 경미한 부상이라는 소견을 들었으나 의뢰인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당장 쇼부를 봐야 되겠다. 100만 원에 합의를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100만 원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럼 우리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상대방은 그 의뢰인과 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100만 원을 무조건 요구했죠. 처음에 의사 선생님 진찰을 받고 그 선배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저 정도면 4주 5주 나온다. 그러면은 100에서 120만 나오니까 100만 원만 주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100만 원 별로 다치신 것도 아닌데 터무니없이 100만 원 요구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못 하겠다. 그냥 그 대신 저희가 일주일 됐든 2주 됐든 병원 통원치료 하시면은 거기서 병원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겠다. 병원비 부담하고 일 못한 것까지 생각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주면은 입원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합의가 안 되고 하니까 내일 만나자 해놓고 그냥 의뢰인은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담당 의사에게 뭐 증세를 정확히 들으셨죠? 그때 함께 가서. 예. 그때 그 담당 의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엑스레이 찍어 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근육이 좀 놀랬으니까 무릎 같은 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같이 저 옆에 있던 동생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근육이 좀 놀랬으니까 내일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엑스레이 찍어 보든지 진짜 다시 받아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기부수를 하면서 의사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얘가 통원 치료를 해야 되냐, 입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입원을 하셔도 되고 통원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가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대 쪽이 다친 것 같은데 어떻게 다친지는 모르겠다. MRI를 찍어봐야 알겠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특별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없을 경우에 한해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의뢰인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자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통증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 아무리 통증을 호소해도 검사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 측에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외상이 없고 전문가의 진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관적인 통증까지 우리 상대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사실 우리 상대방의 운전자는 우리 상대방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의뢰인에게 60만 원의 치료비를 이미 배상을 했습니다. 누가 배상을 했습니까? 회사에서 배상을 했습니까? 대리 기사가 와서 우리 상대방과 상대방 대리 기사가 함께 이야기를 해갖고 그 60만 원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의뢰인 지금 새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예. 사고 당시 직장을 구해서 며칠째 다니던 때 사고가 났나요? 4일 됐습니다. 4일 됐었죠. 예. 상대방 측은 저희 의뢰인이 다 나았는데 아프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이제 막 직장을 구해서 4일째 다니고 있던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몸이 성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다면 지금 청년 실업 50만 원 육박하는 이 시대에 누가 직장까지 때려치면서 병원에 누워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는 지금 저희 의뢰인이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사고가 난 6월 5일부터 본 법정에 출석하기 전날까지 충실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기록한 의무 기록지에 보면은 그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의무 기록지를 저희 의뢰인이 충실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와 진료를 받았다는 증거로서 제출하려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병원 기록을 인정 못 하겠어요. 그 병원이란 게 만약에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물리치료 받고 근데 왜 나아진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기 한 번이라도 인대 늘어나 본 적 있습니까? 예. 아, 저 그래요? 엊그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인대 늘어났는데 예. 일주일 만에 기부스 풀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그 저 병원 갖고 급진단서 뜯어라면 뜯을 수 있어요. 저도 3주 만에 저는 3주 만에 풀었습니다. 전 3주만이 아니라 예. 저 이틀 왜 그런지 있다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좀만 움직이면은 이쪽 무릎 쪽으로 해서 발등까지 지금 통증이 오거든요. 저도 통증은 있는데 예. 저도 일해야 되니까 저도 운전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아프면서 참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 입원한 병실을 와봤냐고. 그쪽 병실은 제가 어?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갔어요. 왜 올 필요가 없지? 어? 당신 좀 모시기로 했잖아. 기사가 했는데 왜 올 필요가 없어? 어? 병원에 입원했다면은 자, 의뢰인.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봐야 되는 게 이게 아니야? 택시회사 기사가 사고를 내도 그래, 처음부터 돈을 택시기사 뜯어내려고 회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보고 저 치료 잘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기사랑 해서 말을 마칩니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100만 원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100만 원에 합의하고 제가 끝내자고 그랬지 이야기했어요?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제가 병을 왜 찾아갑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냐고요. 그 선배가 자, 똑같은 좋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럼 자, 의뢰인 상대방, 예, 법정에서 다 예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의뢰인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 본인은 그냥 주차된 상황은 안 본 채 댁으로 가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조금 전에 변론 과정에서 의무 기록지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의무 기록지에 보면 당시 진찰하셨던 병원 의사분이 그림으로 그 다치신 부분을 대충 체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담당 의사분은 앞부분, 그러니까 측면이긴 하지만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가까운 측면, 무릎, 그 다음에 앞부분 가슴, 이 부분에 다쳤다고 체크를 하셨거든요. 이 그림만 보면 찻길 쪽으로 댁으로 가고 계셨던 것보다는 화단 쪽에서 차가 뒤로 주차하는 거를 보고 계셨지 않나. 그러다가 요 앞 오른쪽 무릎 부분이 차에 끼셨고 앞으로 약간 차에 부딪히면서 가슴도 약간 찰과상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가슴을 네. 제가 아프다고 호소한 게 대리운전 딱 그 말만 들으면은 그 말만 듣고 생각만 해보면은 가슴이 아프고 지금 머리도 아파요. 그럼 이 의무 기록지를 작성하시고 체크를 하신 의사분은 그냥 진찰은 안 하시고 본인의 말만 듣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가슴 부분에 체크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진찰 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진찰을 해서 가슴 부분이 아프셨던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가슴을 왜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들어갔을 때는 가슴이 안 아팠고 중간에 있으면서 합의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의사분한테 자주 통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면은 일단 한번 더 지켜보자. 대리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사건 의뢰인. 차가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의뢰인이 취중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건 상대방. 운전 경력이 제가 좀 싸가지고 과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리운전업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가입을 안 했죠? 제가 제 가입을 하려고 처음 시작할 때 좀 알아봤는데 거기 기존 업체에서 1인 5명 이상이 보험 들어줘요. 5명 이상. 대리운전 기사가 5명 예. 이상일 때 보험에 예, 들어주고. 근데 처음 저희 시작할 때는 5명이 안 됐었고 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인원 찼을 때 보험 들어놓으려고 했는데 1인당 보험료가 5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 요금이 시내 전지역이 5천 원입니다. 5천 원 해가지고 기껏해야 얼마 벌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보험까지 들어놓으면은 업주자에서는 저희 손해입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게 그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예.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았다. 굉장히 지금 상대방 업체는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처음 기사를 고용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손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손님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보험 안 들었다고. 그 대신 저희 기사는 운전 잘하고 성심성의껏 모신다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저희가 배상을 해드린다고. 네. 우리 지금 그 상대방 측에서는요.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의 의무 규약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이 좀 안 돼서 그걸 못 들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 측에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상대방 측 운전기사들, 대리업체 운전기사들께서는 보험은 안 들었지만 운전을 잘하시는, 그러니까 숙련된 운전기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정말 차를 몰던 다른 사람이 엉뚱한 차가 술 먹고 그 차 운전하다가 나한테 와서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 대한 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예. 책임을 지는데 근데 저쪽 의뢰인은 피해자는 저한테 처음부터 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병원에 돈을 안 데려가고 주시고 어떻게 피해를 보상하실 겁니까? 그럼 말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예, 통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치료비를 우리가 배상하겠다는 예. 그런 얘기죠. 예. 좋습니다. 우리 그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그 영세한 그 대리운전 보험을 잘 들어주질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통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 이상 나오는 경우에 우리 대리운전 업체에서 그 추가되는 것을 책임을 집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이에게 업체의 현실적인 보상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무사항은 지금 아직 그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보험이 대리운전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일단 차주의 보험으로 해야 돼요. 사실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대리운전자 보험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리운전자는 현재 과제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에 손해율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도 저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자의 그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험업체에서는 그 대리운전 보험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대리운전 업체는 8천여 개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업체에 종사하면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15만 명에 달합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 연간 시장 규모를 1조 3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버스가 끊기고 나면은 대리운전 업체의 자동차들이 밤에 대중교통을 대신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룻밤에도 15만 대의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고 운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누가 다 보상해 줄 겁니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요, 대리운전 피해 상담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단 한 건이었지만, 지난 2004년 6월 19일 현재 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대리운전 피해 상담의 대부분은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대리운전 업체에서 발뺌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모든 대리운전 업체가 이렇게 위험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처럼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대리운전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의뢰인과 같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곳 대리운전자들 모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 증명서를 소지하고 일단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대리운전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그 책임을 또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외적으로 이제 기사님들끼리 어떤 공제조합비라는 개념으로 객출을 하시거든요. 그 자금으로 또 이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계에서 상대방처럼 무조건 가격만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보험은 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증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장치를 갖춘 대리운전 업체도 많습니다. 지금 의뢰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100명, 2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대리운전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이 5천 원에 이렇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 보험 같은 걸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의뢰인 측에서는 우리 상대방 측이 5천 원으로 싸게 대리운전하는 걸 알고 계셨죠? 예. 그러면은 예, 그렇다는 것은 제가- 보험에 안 들었을 제가 가능성도 이거 한 가지- 인지하셨을 테고요. 아니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 왜냐? 대리운전 하면은 전 직원, 뭐, 운전자 보험 가입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험에 볼 때는 들어있는 줄 아셨죠? 그러죠. 의뢰인의 후배, 다시 말씀드리면 차주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주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즉 차량 소유자, 차주는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사망하거나 부상을 일으킬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의 후배, 즉 의뢰인 측의 그 대리운전을 시켰던 사람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그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것과 친구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자동차는 친구인지 대리운전 기사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민법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당연히 사고 운전자를 고용한 고용주이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 그 의뢰인 분께서는 당시 후배 차량을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신 거죠. 예. 그 후배분 차량은 아마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그 차량 소유주 보험으로 처리를 안 하셨나요? 책임보험 처리를 해도 지금 보험료율이 오르거든요. 30%가 오르다 보면은 보험료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할증이 돼버리면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100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의뢰인은 기왕 치료비,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용 189만여 원,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한 달 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일주일 수입 100만 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 향후 치료비 35만 원, 대리운전 기사 합의금 60만 원 기존에 받으신 것을 빼서 총 364만 7,31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의뢰인 측에서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고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24만 7,702원이고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그 배상은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지금 이 사건을 확대하고 그 일을 안 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데요. 또 일실 수입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식대, 병원비, 치료비에서 111만 6,060원이 더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의뢰인 측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모든 상황을 저희 의뢰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그런 태도,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뢰인 측 변호인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예. 상대 측 가해자한테 죄송합니다. 그 소리 한번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처음에 병원 데리고 갔을 때도 죄송하다 그랬었고, 그 다음날 전화 왔을 때도, 그 다음날 그 선배분한테 전화 왔을 때도 죄송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죄송하다 그래 안 그랬습니까? 저랑 통화를 했냐고요?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선배분이 무조건 제 3자가 나섰지 않습니까? 통화를 안 했다고요? 예. 사실 의뢰인 측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전치 2주의 그 치료비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액수인데요. 저희는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요구가 합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팀을 방문했습니다. 보상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비디오와 그동안 의뢰인이 받아왔던 치료에 관한 기록지, 초진 진단서 등을 제시한 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상해 급수를
최고 중상 1급부터 최고 경상 14급까지 1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9번째 등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간 조금 밑에 들어가는 좀 비교적 경미한 외상 환자인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구급 상해를 입은 환자분들이 거의 보면은 10일 정도 치료를 받는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30일을 꼬박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통상적인 분에 비해서 이분은 3배 정도의 치료 기간이 더 기니까 치료를 그만큼 많이 받으셨다 하고 볼 수는 있죠. 사실 통상적으로 상해 급수별 입원 현황 같은 걸 보면 9급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경우 치료비가 5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입원일이 9.16일, 그리고 통원일은 1.37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치료비가 5만 5천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업계 통계를 보더라도 평균 입원일은 9.04일이고요. 치료비는 54만 3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손해배상 액수는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합의금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건 상대방.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당연하다는 사건 의뢰인. 과연 의뢰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적정한 것인가? 저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대리운전업협회 회장인 김인규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네, 김인규 씨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증인 증언대로 나오세요. 현재 그 소규모의 대리운전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어려움이 많지요. 현재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대리운전 보험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보험사별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많이 이렇게 좀 심사 자체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은 약간의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리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보험 자체가 그 규정되어 있는 것은 네. 그 고객분들 차량, 네. 그러니까 그 차주의 그 책임보험과 함께 연계돼서 이렇게 처리되게끔 보험 상품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대리운전과 관련된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업계 간에 이렇게 하나의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갈등 양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이렇게 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이렇게 서로 우리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또 대리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이렇게 법적인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되신 분 쓰십시오. 현재 대리운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법률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없죠. 대리운전 업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럼 혼자서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막아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리운전 업체 중에서 보험에 가입돼서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안전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은 또 최근 들어서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로는 가입한 업체보다는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제 재판을 마칠 텐데요. 의뢰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최후 진술로 하십시오. 지금 상대편에서는 제3자 말만 듣고 아 이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한 번도 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다면은 이런 상황이 안 됐겠죠. 물론 더 좋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편에서는 저를 나쁜 놈으로 몰고 있는데 저는 이거 끝내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상대방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최후 진술하세요. 네, 저희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쳤으니까 그렇게 해준다는데 무조건적으로 그 과도한 돈만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들어도 열에 10명이면 처음부터 병원 입원하겠다고 들어놓겠다고 100만 원 요구하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억울하죠.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2주 치료비만 그 해주겠다 그겁니다. 자, 이제 의뢰인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업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고 또 위험하게 밤거리를 질주하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리운전자에 대한 자격 기준도 없고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법률도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키를 동시에 맡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올바른 판단으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 대리업체의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하고 키를 맡겼습니다. 저희 의뢰인, 즉 그 차를 타고 갔던 손님을 치운 사고입니다.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대리운전업체의 기사가 운전 미숙으로 저희 의뢰인의 몸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2주 치료비와 일실 수입은 보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2주 치료비와 저희 의뢰인의 일실 수입을 합해도 128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상대방 업체는 전혀 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합의 과정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상대방은 당연히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번 사고로 인한 의뢰인의 치료비와 일실 수입 그리고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합한 금액 364만 7,31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의뢰인 측에서는 2주 정도의 진단을 가지고 더 많이 지금 부풀려 있고 이 14일이면 해결될 문제를 지금 34일 동안 입원을 하고 그럼으로써 본인이 초래한 일실 손해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상대방의 운전자가 60만 원을 지급했고 의뢰인의 그 치료비는 2주 치료비가 24만 7천 원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인 35만 원을 돌려받고 싶지만 심정상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또 후진하는 차의 뒤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또 차주의 책임이 배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도 따져주시고 또 우리 상대방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명확히 가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금으로 2주 치료비에 상당하는 25만 원을 위자료로 줄 생각은 있습니다. 의뢰인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해 주시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생업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뢰인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사회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회의에 들어가는 사회법정 재판부. 근데 그러면 얼마? 무릎을 포함하는 비율인데 지금 정확한 치료비 현황에는 9.26일이기 때문에 2주를 기준으로 입원 및 치료비 내는 판정을 해주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당사자들과 면담을 시도하고 12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129만 원 정도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들어가신 치료비가 189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저희는 이제 제 생각한 금액은 전체 2주. 과연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본인이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에게 맡겨놓았을 때 그 청지기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하였으면 큰 상이 내리게 됩니다. 과거 본인과 청지기의
이런 인간적인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대리라는 제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 운전,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분야에까지 바로 이런 대리 제도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제도는 그 본질적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탁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처해 있는 당사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이번 그 사건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고용하고 있는 그 피용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적절한 그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후진하는 그 잘못을 범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상대방은 그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뢰인이 그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과실 인정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이 적절한 주차를 지시하고도 그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다는 점. 둘째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진행되는 그 선상에서 적절하게 그 처신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이 사건 그 차주가 궁극적인 책임의 귀속자가 되는데 그 차주와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공통되어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책임의 20%에 상당하는 그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상대방과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80%와 20%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입원 치료기간 34일 중 진단서에 따른 2주간의 입원 치료기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20일은 통원 치료비로 손해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 실수입 역시 2주간만 인정한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로 청구하고 있는 MRI 비용은 의뢰인의 향후 후유증을 판단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진단이기 때문에 이 비용 역시 인정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의뢰인의 손해비용을 산정하면 2주간의 입원 치료비 78만 1,242원과 20일간의 통원 치료비 35만 3,860원을 합친 기왕 치료비 113만 5,102원, 일실수입 50만 원, 그리고 향후 치료비 35만 원을 합친 금액인 198만 5,102원이다. 이 금액 중 의뢰인의 과실 비율 20%와 운전기사가 미리 지급한 60만 원을 제외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30만 원을 합해 상대방은 총 128만 8,081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판결을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선고하기에 앞서서 그 저희 이 재판부에서 그 상대방과 의뢰인에게 이 재판부의 판결액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임의로 서로 지급하고 화해를 할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대방은 지금 하여튼 의뢰인이 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을 제대로 이제 다니지 못하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상당 기간 그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마음 깊이 그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죠. 예. 네. 의뢰인은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 그 받아들이십니까? 예. 합의서의 낭독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의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판결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금 128만 8,081원을 지급한다. 의뢰인의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2004 TV생활법정 제84회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변론 및 선고 공판을 모두 종결합니다. 좋게 합의해야죠.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웃으면서 합의하고 같이 동네니까 같이 지역 사회니까
좋게 합의하고 끝내야죠 이제. 만약에 처음에 좋게 했었으면은 아마 더 좋은 계기가 돼서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게 안 된 점이 참 아쉽고 나중에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싼가 하는 그 측면만을 고려하시기보다는 과연 이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 하는 점 등을 미리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리한 사태를 미리 대비하시는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